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챕터 5장 Discounted Cash Flow Valuation 이제 본 교재를 통해서 하나씩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챕터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네, 우리 화폐 시간같이 챕터 4장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전반적인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쵸? 이 여러분들이 화폐 시간가치가 사실 우리 재무관리 제1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재무관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그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챕터 5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챕터 5장 이제 본 교재를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챕터 5장 Discounted Cash Flow Valuation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내용이 잘 보이십니까? 조금만 더 키울까요? 조금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Future Value with Multiple Cash Flow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챕터 4장에서는 그 싱글 피리어드, 그러니까 기간이 한 번일 때만 가지고 우리가 미래 가치 구하고 현재 가치 구하는 걸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기간이 좀 여러 기간일 때, 그러니까 멀티플 캐시플로우, 여러 기간에서 나타나는 현금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 가치를 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100을 만약에 이자율이 8%라고 하면요. 이 100을 미래 가치로 보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 0.08에다가 내가 보내는 기간을 여기다가 n승 해주면 되겠죠. 3년이면 3승, 4년이면 4승 해주면 될 겁니다. 그쵸? 그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래 가치를 우리가 다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미래 가치를 아까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미래 가치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현금 흐름을 미래 가치로 합을 구하는 거 한번 해보라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봐요. 여기서 여기 있는 미래 가치를 여기 있는 현재 요 1년 차 2천을 요 2년 차로 보냅니다. 2년 차로. 그러니까 여기 2천을 2년 차로 보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2천에다가 1년 지났으니까 1 플러스 0.08에 1승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하면 그 값이 여기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랑 요거를 더해서 2년 차에 또 2천 나오는 걸 더해서 그걸 전체를 다시 1년을 보내요. 그럼 그 값이 나오겠죠? 그걸 또다시 3년차 2천과 더해가지고 또 얼마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요걸 다시 1년으로 보내요. 1년 뒤로. 요 값과 2천을 또 더해서 나온 값을 또다시 1년 뒤로 보냅니다. 여기로 보내요. 그럼 거기서 2천과 그거를 더해서 마지막으로 그 값을 산출해주면 그 값이 여기 있는 2천을 전체를 미래 가치로 보낸 겁니다. 그 방식이 바로 요 첫 번째 요 방식이에요. 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현금 흐름을 다 미래 가치로 보내어서 이걸 다 보내서 그걸 다 더해주면 되겠죠. 역시 그 값은 당연히 어떨까요? 같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 방식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건 잘 쓰지 않고요. 주로 어떤 방식을 쓰냐? 요 방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밑에 적혀 있네요. There are two ways to calculate future values for multiple cash flow라고 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이런 식으로 누적해 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별적인 것들을 미래로 다 보내서 그걸 한꺼번에 다 더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1번과 2번에 적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현재 가치 구하는 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지금 저는 여기다 이제 그 예제를 안 넣어놨는데 여러분 우리 그 로스의 재무관리 책을 보면요. 현재 관리 구하는 방식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있으면 요거 현재 땡기고 요거 땡기고 요거 땡기고 다 땡겨서 이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땡겨서 그걸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쵸? 요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혹은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요거를 한 단계 땡겨서 요 2천과 땡긴 것을 더해서 다시 또 땡겨서 요 2천과 다 더해서 또 땡기고 요거와 요것을 더해서 또 땡기고 이런 식으로 요 미래 가치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누적적으로 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요게 다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미래로 보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게 자,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거의 챕터 5장을 지금 오늘 포함하면 3시간째 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챕터 5장의 첫 번째 시간에서 요 할인율 구하는 거랑 그다음 미래 가치 구하는 거 요게 그 미래 캐시플로우 구하는 거 요 두 개가 중요하다 그랬죠? 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로스의 재무관리 책은 요 미래 현금 흐름 구하는 게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 요 할인율이 그다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은 여러분들 불규칙한 방법과 여기 있네요. 불규칙한 현금 흐름과 규칙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책에는 뭘 중심으로 나온다? 규칙적인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Valuing Level Cash Flow라 그래서 Annuities and Perpetuities 되어 있습니다. Annuities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요거예요. 기간이 한정된 연금을 말하고요. 그다음 Perpetuities 이거는 뭐냐면요. 요게 바로 기간이 무한정인 연금을 말합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밑에 Cash flow that occurs at the end of each period for some fixed number of periods is called an ordinary annuity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금을 바로 기간이 한정된 연금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ordinary annuity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정상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rdinary annuity가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일반적인 연금, 정상연금 혹은 일반연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기간이 한정된 거. 요거 오른쪽에 요거. 됐죠?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제가 구하는 공식 꼭 암기해달라 그랬죠? 어떻게 구합니까?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요렇게.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했던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단지 여기 로스 제목알선 칙을 약간 좀 변형을 해 놓은 겁니다. 사실 요거랑 뭐 크게 다른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암기하든 요렇게 암기하든 뭐 크게 여러분들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스의 재무관리에서는 그 퓨처 밸류 애뉴어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연금의 미래 가치 구하는 공식도 나와요. 여기 있는 것들을 요거를 다 미래로 이렇게 당겨 가지고 밀어 가지고 요거를 다 더하는 요거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 공식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요렇게 구하면 돼요. R분의 1 플러스 R의 T승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여기다 여러분 곱하기 뭐 해주면 돼? C 해주면 돼요. 됐죠?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요 내용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애뉴어티의 프레젠트 밸류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 여기 있는 annuities due라는 게 뭡니까? 이게 기초연금이에요. 이게 기초연금. 자, 기초연금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야기했죠. 기말연금에다 곱하기 뭐 해주면 됩니까? 1 플러스 R 해주면 되죠. 그래서 ordinary annuity value에서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annuity due value, 그러니까 기초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perpetuity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영구연금입니다.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한다? R분의 C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했죠. 뭐 했습니까? 일정 성장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일정 성장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C를 R-G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거 꼭 암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책에는 없지만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뭘 끝낸 거냐면요. 요거 끝낸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 로스 재무관리에서는 여기 캐시플로우 요 내용이 일단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할인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시면 어, 여기 나오네요. Effective annual rates and compounding이라고 되어 있죠. Effective annual rates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실효이자율 혹은 뭐라고 하냐? 유효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이자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이 적혀 있네요. If a rate is quoted as 10% compounded semi-annually. 그러니까 1년에 10%씩 주는 거를 만약에 6개월마다 한 게 된다면, 그럼 얼만큼 6개월당 얼마를 주게 되는 겁니까? 적혀 있네요. Then, what this means is that the investment actually pays 5% every 6 months. 그러니까, 뭡니까? 6개월마다 5%를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실질적으로 5%면 1년에 두 번을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달러를 1년에 두 번을 지급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1.1025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만약에 10%를 1년에 한 번만 지급하면 1.1이 될 텐데, 이걸 6개월마다 두 번으로 지급하니까 1.1025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율은 10.25%더라. 그래서 복리가 여러 번 되게 되면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the 10.25%, which is actually the rate that you will earn, is called the effective annual rate. 그러니까 이거를 10.25%, 이게 1년에 한번 지급되는다라고 보면 실제로 이 이자가 지급되는 거 1년에는 10.25%가 지급되고 이거를 우리는 유효이자율, 실효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구하는 공식은 역시 밑에 있는데 암기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여기서 싹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돈을 빌리는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돈을 어떻게 빌리고 그걸 갚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간단하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총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세 가지가 뭐 있냐? 첫 번째가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pure discount loan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interest only loan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amortized loan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pure discount loan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봐봐. 우리가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면 중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110만 원을 갚을 테니까 지금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대신에 이자는 못 드립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래? 그럼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이자율이 10%니까 1년 뒤에 네가 110만 원을 갚는다고 하면 그럼 내가 너한테 지금 100만 원 빌려주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 봐봐. 110만 원을 이자율 10%로 할인하면 얼마가 돼? 110에 1.1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1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내가 너는 1년 뒤에 110만 원을 나한테 갚아. 대신에 나는 지금 너한테 100만 원 줄게. 그러면 그 금액의 차이만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뭡니까? 딱 한 번 그냥 원금만 주는 건데 그 원금을 좀 할인해서 이렇게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pure discount loa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우리가 채권에 가면요. 무이표채라는 걸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아까 interest only loan이라는 거 뭐냐? 이게 가장 여러분들 일반적인 거죠. 뭡니까? 우리가 원금을 빌리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돈을 100만 원을 빌릴게요. 그리고 매년 10%씩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매년 100만 원의 10% 이자에 해당되는 10만 원을 매년 그 사람한테 주고요. 돈을 빌린 사람한테. 그리고 마지막 10년 차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 10만 원과 원금 100만 원을 함께 갚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interest only loan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것도 역시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채권에 가면 우리가 이표채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 이표채에서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거기서 또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amortized loan이라는 건 뭐냐? 이건 바로 여러분들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근데 그 돈을 빌렸을 때 interest only loan은 내가 이자만 쭉 갚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딱 갚는 건데 amortized loan은 뭐냐면요. 내가 매년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갚아서 마지막에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봐.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매년 원금을 갚아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금이 점차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매년 돈을 갚아가게 되면요. 이 원금을 갚아가게 되면 이자의 금액이 어떻습니까? 점차 줄어듭니다. 매년 내가 갚는 이자의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우리 그 로스 재무관리 책에 요 관련된 에몰타이즈 론과 관련된 예제가 좀 잘 적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여기다 따로 좀 수록을 못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을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내용은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 챕터 5장의 마지막 시간을 좀 짧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재무관리의 가장 중요한 화폐 시간가치라는 내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요, 그 저기 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을 수급하는 방법을 좀 볼 겁니다. 왜 그걸 공부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첫 번째 서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